어제 정치권에서 정말 회자가 됐던 지금 신문의 제목을 다 장식했던 그 말인데요. 그런데 저 말을 과연 누가 했다는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부천의 한 웹툰 제작소를 찾은 현장에서 이 논란의 발언을 해서 지금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내용 짚어보기 전에 어제 관련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을 방해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백을 하면 되니까 왕쳐도 크게 원망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자신 없습니다. 이거 괜히 남의 작품은.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사실적으로 그랬었나? 안 좋게 나왔는데. 그 표현은 눈좀 크게 그랬어요. 저의 약점은 강조해 놨는데. 제 매력이 있는데. 인기 예쁜 찍어요. 데뷔되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네, 이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웹툰 금강불개를 홍보하는 액자 앞에 서서 만독불침, 금강불개는 내 별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이 당해도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강불개가. 네, 여기서 만독불침이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천하의 어떤 독도 침범하지 못함, 금강불개는 금강처럼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천하무적이네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이 이후에 논란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작품의 액자 앞에 서서 제목이 확 끄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업체 관계자가 이 후보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저 오피스 누나 제목 관련한 발언 잠시 뒤에 짚어보고 일단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금강불개가 자신의 별명이라는 부분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설명한 거 금강처럼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본인이 정치 역정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많은 그 공격도 당하고 사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은 많은 부분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거, 그거 자체는 본인에 향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말의 의미를 본인한테 이게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뚫고 일어서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본인의 이미지하고 연결시킨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금강불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독불침, 천하의 어떤 독도 침범하지 못하, 무적이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강하니까 무슨 강 이름이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단단한 돌, 그것처럼 이제 잘 견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이 금강불개 이런 말 나올 때까지는 자신의 빗댄 말이다 하면서 또 자화자찬케 발언도 하면서 분위기가 나름 좋았어요. 그런데 앞서 오피스 누나 그 제목이 있는 웹툰 액자 앞에서 이제 뭔가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웃자고 한 발언인데 어쨌든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성감수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전에도 TV 토론회에서 바지 발언을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아마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치인의 말은 18 중에 9화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말의 힘이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여권의 대선 주자죠. 정치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의 힘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이야기 필터링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말이 계속해서 품격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야당 캠프 쪽에서 나온 반응을 좀 짚어볼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국민의당 이 윤영희 부대변인이 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무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오피스 누나라는 제목을 보면서 확 끌린다고 얘기를 한 건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유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면 한 방에 끝났을 거다라고 하면서 파장이 컸을 것이다 그런 뜻이겠군요.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공약이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 하기 전에 기본 소양부터 갖춰라 이런 비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발언을 확 끄는다가 아니라 확 끌린다라고 발언한 게 아니라 화끈하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도 잠시 나왔었잖아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은 취재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2개 언론사가 대표로 이제 취재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곳은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확 끄는데요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나머지 한 언론사에서 이제 화끈한데요라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사실은 이런 행사가 있은 다음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데 이 2개 언론사에서 낸 그 모두의 발언을 다 화끈한데 확 끄는 데를 다 이제 배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랬다가 논란이 일게 되니까 뒤늦게 제목이 확 끄는데라는 문구로 수정을 해서 재배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확 끄는데요? 또는 어떤 기자가 듣기에는 제목이 화끈한데요? 여튼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기 좀 난감했을 듯 싶어요. 그렇죠. 이제 저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의도로 보면 이제 저런 제목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 방식이 저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보도자료를 낼 때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는 조금 이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이 말을 할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의도야 어떻든 그 말의 한마디가 뱉어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파만파 퍼져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의도 자체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의 의미가 말이 주는 어떤 뉘앙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의혹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략 난감한 상황이 또 있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의 발언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서 모두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소속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두고 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설마 시청자분들이 설마 그랬겠어 라고 하실까 봐 직접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 장점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얼마나 잘 후보를 잘 내세워서 이제 권상희 평론가님 아무래도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이 형용사 같아요. 고만고만한 이 단어에 이제 많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하다는 데는 이재명 후보도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고문직을 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고문직 수락하고 서른 의원이랑 뭐 포옹하고 소맥 마셨다고 원팀이 완벽하게 구성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른 의원이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또 구속 가능성 굉장히 센 발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옹하고 소맥 마셨다고 그 모든 발언들이 희석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인 서른의 입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후보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염두에서 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지금 당장 이렇게 센 발언 했는데 바로 우리는 원팀입니다 하기에도 입장이 서른 의원 입장에서 편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게 타이밍을 엿보고 원팀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바로 내일이면 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 원팀 가능성,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것도 자당의 후보, 대선 후보 면전에서 저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분명히 기자들이 이제 저 회의 끝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은 어떻게 왜 하신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이래요.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즉답을 피한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한 얘기 해석은 따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해석은 안 해줬거든요. 해석을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언론사마다? 그렇죠. 이게 네, 무슨 그렇게 얘기일까요? 얘기하는데 그게 더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오게 만드는 요소여서 저는 약간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뭐 서른 의원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을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아주 크게 격돌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어떤 그 외부에서 볼 때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것은 결코 민주당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경선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좀 네.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그러나 그랬든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기자들 물어봤어요. 다음 회에 참석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출장 간다고. 어디래요? 중남미로 출장을 간다고. 얼마나요? 2주 동안. 2주 동안. 어허! 2주 동안 아마 회의에 저 참석. 말을 남기고 2주 동안 자리 비워요. 아, 그래서 드라마틱한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회의에서 더 이제 서른 의원이 2주 후에 와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제가 볼 때는 서른 의원도 큰 틀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이재명 후보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어떤 설화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이 한 말 때문은 아니고 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서민 교수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호남 비하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네. 서민 교수는 얼마 전에 홍어를 먹으면서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썸네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저렇게 뜨게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저기에다가 윤석열을 위해서 홍어준표 씹다라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왜냐하면 일단 홍어라는 표현 자체가 일부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상에서 호남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데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같은 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와 결합을 해서 이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더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 들은 홍준표 후보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어준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 그런 사람이 교수라고 하니까 내가 낯이 뜨겁다. 응? 교수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 그거 뉴스를 보고 낯이 뜨거워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최진봉 교수님, 뭐 지금 화는 나지만 또 언론 앞이라 자신 있게 또 자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커지니까 이 서민 교수도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SNS 글을 올린 걸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저는 뭐 이 서민 교수 말입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이다. 홍어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해당 영상 삭제는 물론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교수가 그러니까 언어의 품격을 좀 지키는 게 필요했다고 보고 상대 후보를 뭐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극우 세력들이 쓰는 단어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연상시키는 비방의 언어들을 쓴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어쨌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본인이야 치고 빠지기 식으로 논란되니까 이제 SNS 활동 접고 1인 방송 활동 접고 제자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면 되지만 지금 이게 사실 서민 교수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표명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불똥이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튀고 있단 말이에요. 곤란해진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후보님 지지층에서 홍어준표 등 이 상대 후보에 대해 다소 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홍어준표. 그렇게 좀 서민 교수 얘기. 홍어가 전남 비하 발언인데 서민 교수라는 분이 홍준표 쪽은 이제 홍어준표라고 비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어준표라는 게. 홍어 고기 물고기 전라도 비하 발언이잖아요. 썸네일이 불편하다고. 글쎄 뭐 유튜브에 어떤 뭐 특정 지역이나 또 뭐 이런 그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이제 홍어준표를 정말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써 처음 들어본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 이런 걸 겁니다. 난감하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말실수들이 캠프와 지지자들, 국민의힘을 난감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자의 발언 때문에 난감해진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런데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내려놨을 때만 하더라도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자릿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한 자릿수거든요. 이런 지역 갈라치기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캠프 측에서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 네. 뭐 지지자 중에서도 사실 서민 교수 하면 방송 출연을 상당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지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필터링을 거쳐서 뭔가 윤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번 발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캠프 입장에서나 윤 후보 입장에서나 말실수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말실수 논란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입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관심을 끄는 발언했던 이준석 대표 탄수화물 끊겠다 공약 내걸었는데 이 공약 진짜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지난달 31일 이 당 대선 후보를 뽑는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만약 투표율 70%를 넘기면 제가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습니다라고 다이어트 공약을 내놨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끊겠다는 건. 총 나흘간 진행되는 이 당원 투표의 누적 투표율은요. 3일 차였던 바로 전날까지 61.46%를 기록했고 최종 당원 투표율은 6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탄수화물은 안 끊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이 투표율과 이준석 개인의 이 다이어트가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이게 기사화가 많이 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당원 투표를 독려하고 대중의 관심을 고양시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본인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표현이지 꼭 그거를 고지고들 언론들은 그렇게 해석해요라고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 대표 말의 무게감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봐요. 바로 내일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가 가려지는데 앞서 대선 출마를 밝힌 안철수 후보 과연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엔 어떻게 자평을 하고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다 아시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처음에 완전히 패색이 짙었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야권이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거를 1월, 2월, 3월까지 계속 그 분위기를 끌고 나간 게 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경선, 그러니까는 단일 후보 경선 때 거기에서 제가 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끝까지 다 도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20% 이상 야권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모두 다 그 당시 위원장 이거 다 내가 잘한 거야. 그리고 또 뭐 지금 새로 뽑힌 당대표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다 자기 공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는데 뭐 자기가 주장한다고 그게 거짓이 사실이 됩니까? 혹시 저 인터뷰가 권상희 평론가님 밤 늦게 혹시 진행됐습니까? 뭐 눈이 막 감기나 말라만 그렇게 됩니다 지금. 글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한 발언들을 저렇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 그거 말 바꾼 거 아니래요. 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십시오. 정치인들은 어디까지나 뭐 여러 가지 해석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사실 말을 바꿔서 나온 건 사실이에요.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정작 자신은 이제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완주할 것이냐, 뭐 질문은 완주할 것이냐, 단일화는 어떨 것이냐, 뭐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는데 정작 본인은 어떤 생각을 진짜 갖고 있을까요? 본인 생각을 네.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요. 네. 나중에 단일화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일화할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허. 자기는 완주하겠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면 저에게 양보해라. 지금 많은 분들이 저 문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양보하라. 이거 어떤 화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완주하겠다는 의미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 본인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말은 좀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뭐 본인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서 제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판세를 분석해 보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대결한다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숙제 하나를 또 안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와 지금 여러 가지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또 지난번에 합당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단일화가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 후보가 결정되면요.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후보의 입김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보다는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하면 제가 볼 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은.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완주를 해서 일정 부분 표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 표에 대한 마이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정책 입지를 좀 더 키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마 저런 발언들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이는 뭐 그렇게 원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전히 선긋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권 도전을 시사하자마자 당내에서 안 대표 단일화 요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후보랑 미리 상의하지 않고 거강꾼 노릇하는 사람 해당 행위자로 징계하겠다. 한 매차고 인터뷰에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뭐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왜냐하면 2016년 총선 때부터 이 노원병 두고 맞붙었던 그러네요. 악연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공천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했었고요.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야권 단일화 후보 이 합당 둘러싸서 여전히 이견차 좁히지 못하고 결국엔 합당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지 좁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악연이 있다 보니까 발언도 이렇게 센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신경은 계속 하루가 멀다고 뭐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도 예.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예. 정권 교체 진정으로 열망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국민의 후보가 양보한다면 확실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안철수 대표 패널도 못해요. 너는 패널이고 나는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굉장한 신분의식이고 자의식 과잉입니다. 정말 저 상황만 봐도 김유진 아나운서 두 사람의 이 감정의 골? 뭐 좁혀질 기미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간꾼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대표는 아직도 정치평론가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여기에 응수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안 대표는
패널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계속 두 사람 사이 신경전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어서 이준석 대표는 패널이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시냐. 안 대표가 방송 나와서 정치 분석을 해보시라 잘할 수 있느냐라고까지 꼬집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저렇게까지 또 당 대표 간에 물론 국민의당 대표이면서 안철수 대표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또 당 대표의 또 신경전도 앞으로 또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요. 어떤 인형이 등장하면서 소동이 벌어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원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대통령을 제가 대통령을 가져온 사연을 이거 왜 대통령가 이 자리에 왔는지 들어가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코미디장이네 이게. 아니 국민의 소리가 왜 이렇게 국회를 예능장으로 만들고 있어 아주 그냥. 위원장님 강력하게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저 동료 의원의 그 반려동물을 뺏어갑니까? 자, 일단 저 소동의 원인과 배경 내용은 잠시 뒤에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양재민 변호사님, 저 회의장에 등장한 인형 있잖아요. 네. 어디서 많이 봤던 인형 같기도 한데요, 지금. 그렇죠. 지난달 7일에 경기도 이제 국감장에서 사실은 등장했던 인형입니다. 그때 당시에 송석준 의원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양두구육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개 인형에 양의 탈을 씌워서 저 인형을 이제 가지고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 인형을 두고 했던 발언을 보면 대장동 부근에서 데려와서 본명이 대동이다. 그런데 이상한 걸 먹고 구린내를 풍겨서 대동이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발언을 했던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국토위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어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안건 관련한 이제 합의를 하지 않고 이제 소집된 회의였어요. 여기서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이제 맞서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또 이제 송석준 의원이 저 인형을 꺼내 들고 이제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또 가져왔냐라면서 이제 고성을 내고 또 퇴장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송석준 의원이 마지막 이제 발언을 한 게 이거는 뭐 사유재산 탈취다. 어떻게 저걸 가지고 할 수 있냐. 상의도 없이 라면서 이제 뭐 고성을 지르고 결국에는 지금 저 장면 딱 들고 가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토위 회의가 1시간여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전에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요즘 각 방송사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겠다. 왜? 정치가 정말 한편의 코미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송석준 의원 입장에서는 저 인형을 가져온 이유가 본인 입장에서 있겠지만 지금 저렇게 난장판 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석준 입장에서 저걸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좀 강화시키고 더 많이 알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지자들에게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이게 5번째 저 인형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송 의원이 저거 가져오면 파행될 걸 몰랐을까요? 저는 100%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 회의장에 저걸 예를 들어서 적이 없다고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문제를 삼거나 또는 비판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인형 가져오면 분명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회의가 파행될 걸 알면서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기서 예를 들면 뭔가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인형 하나 때문에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고 싸우고 이게 회의가 파행돼가지고 제대로 국회에서 일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저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저는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논리적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말과 그다음에 논리를 가지고 비판도 하고 증거를 가지고 비판도 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라.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형은요. 나중에 보좌진이 가서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받았으니까 회수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저런 거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날카롭고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답하시죠?